교육감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감께서 발표하시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어 통역은 이주연 통역사께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성문 교육감께서 교육감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발표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번 2학기 도내 모든 학교의 전면 등교 수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기반을 1학기 동안 충실히 갖춰왔습니다. 101개 학급을 증설하고 교원 217명을 증원하여 과밀학급 해소와 기초학력 정서 지원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이를 통해 최대 35명이었던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30명 이하로 줄여 밀집도를 낮췄습니다.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도 30명 이하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학기 모든 학교의 방역 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KF 마스크 등의 방역 물품을 안정적으로 비축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지금까지 등교 수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2학기 전면 등교 수업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현재 도내 전체 학교 중 약 91%의 학교가 등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1000명 이상의 초등학교와 800명 이상의 중학교, 평준화 일반고 등 동지역 과대 학교의 안전이 바탕을 이루어야 2학기 전면 등교 수업을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민 여러분들의 협력과 연대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7월과 8월은 관광객이 급증하고 지역 간, 사람 간 이동이 활발할 시기입니다. 지난해 광복절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여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경험도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 형성과 일상 방역 수칙의 준수가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고위 학생 이하의 아동, 청소년 백신 접종 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만큼 도민들께서는 백신 접종에 함께 해주셔서 아이들과 학교 현장을 지키는 우산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학기 전면 등교 수업의 희망으로 함께 손잡고 학교 현장의 안전과 건강을 충실히 채워나가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7월 1일자로 이성문 시즌2의 3주년을 맞습니다. 그동안 선생님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을 할 수 있는 교육중심 학교 시스템을 구축하며 평가 혁신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하는 리더십 혁신, 행정 혁신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업에서부터 다양한 생각이 인정받을 수 있는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대조교육을 실현해왔습니다. 아이들과 학교 현장을 바라보며 약하고 소외된 곳부터 우선 지원하도록 노력했다여 거의 모든 교육지표가 선순환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IB 교육 프로그램 중심으로 한 평가 수업의 혁신은 한 개 질문에 한 개 정답을 요구하는 평가에서 한 개 질문에 100개의 생각을 존중하는 평가로 혁신하는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고교 체제 개편과 대학 진학의 성과는 학교 균형 발전에 나아가 지역 균형 발전이 희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복지와 학습복지, 몸과 마음 건강 지원, 친환경 구축 등은 지역사회와 함께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실현하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평화인권, 민주시민교육과 국제교류 협력은 전쟁의 비극을 대표하지 않는 한반도 동아시아로 나아가는
첨가의 연대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노래와 환경, 예술교육, 교육시설 개선 확충, 청년도 등 대한민국 교육을 이끌어가고 있는 결실들이 뿌리를 내리고 꽃으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토대는 학교 현장에 중심을 둔 교육자치입니다. 교육자치 추진단이 오늘로 운영을 마무리하지만 그동안의 성과가 도민들의 따뜻한 삶으로 함께하도록 지속가능한 교육자치 분권의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아이들이 일상에서부터 존중받고 인정받는 학교 현장을 실현하는 데 노력과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표선지역 초, 중, 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아이비 교육 프로그램을 원도심 초등학교와 읍면지역 초중학교로 확대하겠습니다. 한 개의 질문에 100개의 생각을 존중하는 평가를 안착하면서 원도심과 읍면지역 학교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균형 발전이 희망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를 넘어 미래사회를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걸어가기 위한 기반을 충실히 갖추겠습니다. 성장 단계에 맞는 AI와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행하고 모든 학습이 기본이 되는 책 읽는 습관을 일상화하겠습니다. 예술교육과 놀이교육을 바탕으로 예술적 감수성과 창의력, 상상력을 키우고 생태 풍경교육을 통해 탄소 중립을 앞당기겠습니다.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잘 돌보고 코로나19에서 더 크게 나타난 격차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생 건강 증진 추진단과 혼디 개념팀을 중심으로 원인별, 수준별, 단계별 맞춤형 정서 지원을 하고 놀이와 스포츠 클럽을 기반으로 신체 활동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더욱 두터운 학습 복지를 통해 아이들의 기본 인권인 기초학력에서부터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함께 꿈꾸고 함께 걷고 함께 결실을 나눈 지난 3년이었습니다. 그 과정마다 아낌없는 사랑과 정성을 보내주신 도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갑자기 찾아온 어려움 속에서 아이들과 학교 현장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삶까지 헌신하신 학부모님과 선생님, 교직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서서히 터널의 끝이 보입니다. 터널 넘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평범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함께 만나기 위해 교육의 따뜻함으로 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엔지의 주현동하고 계십니다. 3주년 축하드리고요. 예.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성장 단계 맞는 AI 소프트웨어 교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서울이나 이런 다른 도시나 이런 행정에서는 그 HT, 하이터치, 하이테크 교육으로 AI 그 관련 그런 교육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주도 교육은 현실은 어떻습니까? 두 축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AI 쪽으로 개발해가는 교육, 또 하나는 AI를 활용한 그 학습 단계에 맞는 지원. 그 중에 개별 프로그램으로 AI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학습 보조 프로그램으로 특히 영어과 관련해서 일부 지역 학교에서 지금 인공지능 스티커를 이용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 도에서도 벽지 학교에 지원됐던 부분들을 보면서 1학기 동안 그 상황을 전체적으로 봐서 내년에 관련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년 사회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이브 오은재 기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근에 특별법 전면 개정 안 중에 논란이 됐던 관심이 되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교원의 휴복직이 가능해서 교육위원 출마 가능하게 하겠는데요. 뭐 장단점이 있을 거고 아직 통과도 안 됐고 뭐 여러 가지 과정은 남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제주도 교육청에서 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교원의 휴복직 가능하게 될 경우에 학교의 정치화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점이 제일 우려하고 있는데 교육감님의 기본적인 생각은 그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그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지. 늘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학 교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학교에서 교육 부문에 어떻게 참여할 것이냐 이게 조금 미묘한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직이 교육위원회에 출마할 수 있겠느냐 이게 교육 경력으로 들어가는가 그리고 그렇게 되고 이들은 정치적 자유가 있는 곳이니까요. 그런 가운데 교사들이 기존하고 다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존에 우려했던 상황과 다르게 최근에 교육공무직, 일반행정직, 교사 이렇게 크게 교원 나눌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참여 기회를 열어놓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정치적 우려라는 것은 교육이란 게 그렇게 본인이나 학부모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조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주인재대 강정인 기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예. 하나가 뭐냐면은 일단은 남은 기간에 교육감님께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을 요약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수능에 대비해서 우리가 백신을 수험생들에게 맞게 되잖아요. 예. 9월 모평을 해서 이 접수를 하면서 백신에 대해서 이제 같이 접수를 받게 되는데 지금 추세를 보면은 7, 80년대생들이 접수를 하고 있어요. 현황을 봤을 때 하루도 되기 전에 다 마감이 학원이라는 이런 쪽에서 다 마감이 됐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1년 기간에는 가장 큰 과제죠. 안정적으로 수능을 관리하고 겨울방학을 맞이하는 겁니다.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다시 또 영국에서 백신을 맞아도 확진자가 과거하고 2만 명 전후가 나온 이런 상황이어서 작년에도 제주도에서 12월 달에 기말고사를 앞두고 학교 현장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겨울방학에 들어갈 때까지 적어도 안정적으로 학교 현장을 관리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제일 목표이고 또 가장 부담스럽고 또 쉽지 않은기도 하지만 도민들과 우리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애써주시면 그래도 가능하라고 봅니다. 백신과 관련해서 그 젊은 층들이 그렇게 된 것은 어쩌면 주어진 조건에 최선을 맞춰서 한 것이고요. 현재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받아보니까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거의 교직원들이 97% 가까이 동의를 했는데 학교에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을 이용하게 할 거냐 아니면 거주지에 가까운 곳으로 할 거냐 그런 부분인데 제주도는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은 거주지에 가깝게 할 수 있도록 열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MBC 오승철 기자인데요. 이제 지방선거가 11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교육감님은 지난번에 도지사 출마 여부도 설도 나왔었는데 지방선거 지금 어떻게 하실 건지 코로나도 지금 조금 안정화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좀 답변을 조금 명확히 해주시죠. 지금 그 이야기를 제가 한다는 게 조금은 난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 지사님, 의장님 저하고 백신 접종하자 이렇게 했던 배경에는 7, 8월 지나고 10월 연휴 지나고 한 달 후에 다시 수능인데 지금 상태로 가면 수능을 안정적으로 하기 어렵다. 그때 고등학교 전체를
온라인으로 전환했었는데 수능대가 참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되어 있어서 아까 마지막 임기 중에 무엇을 할 거냐 했을 때 제가 다른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도 않고 애쓰고 있는 학부모나 선생님들에게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가 겨울방학 들어가서 조금 안정이 되고 그때 제 입장을 이야기하는 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믿음과 방향성을 보여주는 게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 그때 가서 뭐 도지사 출마냐 아니면 교육감 출마냐를 결정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삼선 도전에 대한 결정을 그때 하신다는 겁니까? 그런 것들이 이야기 될 겁니다. 그때 저희 앞으로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상황을 안정적으로 어느 한 곳이라도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도 믿음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연말에 대해서 연말연초에 저희 진로와 관련된 입장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진로라고 하면 그러면 어떤 그 도지사 부분도 지금 염두에는 두고 계신 건가요? 지금 그런 거를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예, 일간 제주의 양준입니다. 저도 먼저 교육감님 예, 취임 3주, 목소리가 쉬어서 죄송합니다. 예, 먼저 축하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저도 교육감 예전에 취임 초기에도 매번 얘기했지만 사립학교 법인 부담금 미납 관련해서 계속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때도 명확한 말씀 안 했는데 어제 박원철 의원이 예결위에서 이 부분을 강하게 토로했거든요. 교육감님이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뭔가 박원철 의원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립화시키겠다는 식으로 강압적인 데라 그리고 예결위에서 미납금에 대한 제하고 지원금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교육감님 뭔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시고 의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지난 10년 이상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수익 구조가 과거하고 달리 없는 상태에서 부담금을 내라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게 되면 학생을 중심으로 했을 때 추첨위에서 갔는데 원하지 않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불이익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두 견해가 늘 부딪히긴 있습니다. 이게 뭐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 상황이기도 한데 법적으로 절차에 거쳐서 공립화되면 가장 바람직하긴 하지만 또한 이것은 강제할 수 있는 데는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수익 구조들이 제한적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들은 조금 더 국가 단위 법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그렇게 지적을 함으로써 법인에서 좀 더 노력을 하고 또 교육청에서도 잘 살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직원 채용, 특히 교사 채용이나 직원 채용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청에서 그냥 단순히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뭔가 페널티가 있으면 그쪽에서 법적 부담금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전혀 사립학교에 대한 인사채용 문제는 전혀 도교육청에서 관여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권고를 해서 교사 채용은 1차까지는 교육청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직도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권고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사립학교 법인에 대한 평가 속에 지원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과 달리 지난 1기 때 그리고 2기 초에 전국적으로 사립학교 정관을 제도로 많이 바꾼 유일한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사회 구성에서 개방령이사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회 역할, 인사위원회 역할들을 법적으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상임위와 관련해서 꾸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전반에 그렇게 전국적으로 법에 대해 있는 것 그대로 바뀌고 반영하고 진행하는 곳은 제주도가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그 KCTV 김용환 기자인데요. 예. 그 지금 사립학교육이 나와서 그런데 최근에 오연고 예, 그렇습니다. 이전한다는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진행됐고 만약에 제안이 어디까지 교육청과 협의가 됐고 구체화된다 그러면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게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지난 16일 날 이사장 면담 요청이 있어서 만난 자리에서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려면 법인에서 준비해야 될 절차들이 있을 겁니다. 또 준비 신청해서 그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 후에 교육청에서 판단할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구두로 그날 처음으로 제가 이전하겠다라고 계획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지금 내부에서는 어떤 행정 절차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내용 하나하나를 검증하고 또 학부모들이 지역 주민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거로 봅니다. 교육감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립학교 지금 어떻게 이전 위치까지 대략적으로 윤곽이 나온 것 같은데 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감님 어떤 생각이신지 지금 답변하기는 좀 절차 중이어서 그러나 쉽지는 않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과정에 갖춰야 조건들이 많아서 지금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쉽지 않다는 의미가 그 행정적으로 뭐 절차가 어렵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역 반발이나 공론화 이런 의견들 수렴 자체가 좀 어렵다고 보십니까? 둘 다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뭐 이해 당사자들이 그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전부 다 살펴야 돼서 예산도 예산대로 살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뭐라고 섣불리 이야기는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전부 다 수렴하는 과정들이 꼼꼼히 잘 살피겠습니다. 교육감님 그 최근에 JBC 국제학교 추가 설립 이야기가 예? 국제학교 추가 설립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제학교 추가 네네, 설립, 네. 국제학교요. 뭐 지금까지 몇 년 전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신 바 있긴 한데 지금 국제학교 추가 설립에 대한 지금의 교육감님의 입장 어떠십니까? 그때도 밴드 배리가 통과되는데 대단한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야기들이 큰 변화가 없지 않을까 위원회로 넘어갔을 때 그런 생각입니다. 환경도 많이 바뀌었고 인구 출산율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도 초등학교 요구는 많은데 고등학교 갈수록 이렇게 줄어들어서 정원 확보도 지금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살피겠습니다. 그때보다 모든 조건들이 더 나아지거나 그러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공교육에서도 아이들 학교 프로그램이 도입돼서 초등고등학교 진행이 되고 있고 이걸 바탕으로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